이른 아침부터 북적이는 이곳은 인근에서 제법 유명한 빵집인데요. 간식거리부터 식사 대용까지 그야말로 없는 빵이 없습니다. 빵 자주 사세요? 어떤 용도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식사 대용으로도 사고 네, 남편 간식으로도 사고. 간식으로 사시고요. 평일에도 하루 평균 1,000명이 넘는 고객이 다녀가는 이곳 빵집. 그러다 보니 매장에서 일하는 20명이 넘는 직원 모두 정신이 없습니다. 항상 손님 많아요? 네. 빵 채워넣기 도 바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직 점심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매장 곳곳 헐렁하게 빈 좌판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5판이랑 콩주 2판 해주세요. 흑임자모찌랑 마약빵이랑 쑥떡쑥떡 추가 부탁드릴게요. 아니, 저희 네. 빵은 어디서 지금 주문하시는 거예요? 앞빵집 위에 공장에서 주문하고 있어요. 공장이요? 네네. 공장 위에 있어요? 예, 예, 공장 위에 있어요. 이곳이 바로 매장에서 팔리는 모든 빵이 생산되는 공장입니다. 몇 분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총 36명 있어요. 36명인데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 이유가 다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공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절대적으로 힘이 필요한 것에서부터 섬세한 기술이 들어가는 과정까지 모두 이곳 작업자들의 손끝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거 무슨 빵이에요? 이거 치즈바게트예요. 치즈바게트요? 네. 양파빵. 슈크림빵. 피자 바게트입니다. 그렇게. 베이컨 치즈, 베리베리 크림 치즈빵. 네, 부장님, 이거 도대체 몇 가지 빵을 만드시는 거예요? 320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320가지요? 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빵을 취급하는 이곳 빵집. 기본적으로 흔히 아는 종류부터 이곳 매장에서만 파는 빵까지 다 외우기도 힘들 정도의 빵을 판매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생산하는 직원들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오늘 밤까지 다 따라풀어. 끝내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없습니다. 하나라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빵 공장에서 핵심이 되는 재료는 단연 밀가루. 하루 200kg 이상의 밀가루를 사용하는데요. 빵의 종류에 따라 다른 재료를 넣은 반죽을 만들어야 하니 반죽 작업도 쉼 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여기는 이제 반죽하는 파트입니다. 반죽 파트요? 네, 여기서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발효실에 들어가서 이제 다이나 이제 빵 잡는 곳으로 가요. 숱하게 반복해 반죽을 하다 보니 작업을 쉽게 하는 나름의 노하우도 터득했습니다. 일일이 까서 넣는 시간보다 이렇게 한 번에 툭 쳐가지고 터뜨려서 넣는 게 더 빨라서요. 시간 싸움이다 보니까 네. 여기 막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기본 재료인 밀가루와 우유에 계란과 버터 등 각종 재료를 넣고 반죽기를 돌리는데요. 이 공장에서 사용하는 몇 안 되는 기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죽기입니다. 생산량이 좀 적을 때는 반죽도 손으로 했지만 이젠 불가능해졌다는군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양이 많아서요? 많다 보니까 그걸 다 소화내려면 기계로 할 수밖에 없어요. 기계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 반죽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빵 맛을 결정하는 첫 번째 조건. 반죽을 치대는 건 기계가 한다지만 재료는 뭘 넣는지, 얼마만큼 시간을 들여야 하는지는 작업자가 결정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쫄깃하게 탄력성 봐요. 탄력을 보고 이렇게 됐다 안 됐다를 가늠하시는 거예요? 배기하고 이런 탄력성을 많이. 한눈에도 쫄깃한 반죽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이 반죽으로 다양한 종류의 빵을 만들 차례. 이렇게 되직한 반죽으로는 주로 바게트 같은 딱딱한 종류의 빵을 만드는데요. 그런데 좀 특별한 색깔의 반죽이 눈에 띕니다. 이 샛노란 반죽이 이 공장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빵의 반죽이라는군요. 지금 무슨 빵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 치즈 바게트요. 치즈 바게트요? 네. 이 전체 무게가 28kg. 전체가요? 네. 이게 28kg면은 바게트가 몇 개 나오는 거예요? 30, 단판은 240개. 240개요? 반죽기에서 잘 섞인 반죽은 앞으로 빵을 만들기에 좋게 일정한 크기인 약 120g씩 떼어서 둥글게 빚어놓는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반죽을 주무르면서 반죽 안에 있는 공기를 빼주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반죽이 마르지 않도록 서둘러 작업하는 제빵사들. 이 반죽으로 바로 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숙성을 시켜야 하기 때문인데요. 저거는 일단 다음 위에서 분할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휴지로 넣다가 이제 성형을. 저걸 가지고 성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준비해둔 반죽으로 본격적으로 치즈 바게트를 빚기 시작합니다. 넓게 미인 반죽을 접고 두드리고 또 접고 두드리고 그야말로 반죽과 씨름을 하는 작업자들. 고역이 따로 없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게 모양이 더 이쁘게 나오고 맛도 더 좋습니다. 매일 한 사람당 수백 개의 빵을 빚는 이 공장의 제빵사들. 오롯이 한 사람의 힘으로 반죽을 다루다 보니 온몸 곳곳 안 아픈 곳이 없다는군요. 두드리고 닦고 뭐 힘쓰고 그러니까 네. 손이 저녁에면 이제 좀 쓰시죠. 나이도 있고. 누군가 맛있게 먹어줄 모습을 기대하며 정성을 다해 빵을 만드는 사람들. 이제 적절한 온도에서 알맞게 익히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거 손으로 이거. 이제 제빵의 마지막 단계. 잘 빚은 반죽을 구울 차례인데요. 빵틀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 오븐에 반죽을 넣고 적당한 온도로 맞추면 준비 완료. 이제 나머지는 시간과 열이 알아서 할 몫입니다. 이제 또 다른 빵을 만들기 위해 다시 작업에 몰두하는 제빵사들. 근데 이거 한 가지만 계속 쭉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반죽을 찾으면 계속 이어서 순서대로 빵을 잡습니다.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손을 움직이는데요. 이번에 만드는 빵은 모양부터가 좀 특이합니다. 그림자 모찌프 그래도. 흑임자 모찌빵이요? 네. 이곳에서 만드는 빵은 식사 대용으로 먹기 좋은 건강빵이 많은데요. 만두같이 생겼는데. 만두가 이거 지금 이걸 다시 싸서 성형을 다시 할 겁니다. 성형이요? 네. 밀가루 반죽에 검은 깨로 만든 소를 채우고
다시 밀대로 밀어빚는 독특한 빵. 이렇게 둥글게 말아 고소한 고물까지 잔뜩 넣어 굽는 손이 아주 많이 가는 빵입니다. 그래서 구우면 저 빵이 됩니다. 아, 이게 저 빵이 된다고요? 네. 작업자들의 노고가 이 빵 하나에 가득 담겼습니다. 밀크롤 나왔습니다. 흑임자 나왔습니다. 여기 빵 굽는 곳이에요. 여기서 빵을 구워요? 네. 열대가 넘는 오븐이 열기를 내뿜는 공간. 작업자는 쉴 틈 없이 성형을 마친 반죽을 적절하게 예열된 각기 다른 오븐에 밀어 넣는데요. 빵 종류마다 굽는 시간도 온도도 다르기 때문에 행여 정성껏 빚은 빵이 잘못될까 잠시도 오븐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빵을 막 살펴보시죠. 빵이 색깔 잘 나는지 골고루 잘 나고 있는지 또 뭐 진한 데 없는지 한 번씩 계속 봐줘야 됩니다. 더구나 수시로 뜨거운 오븐을 열어 빵 트레이를 돌려주는 작업자. 이렇게 해야 모든 빵이 똑같은 정도로 익는다고 합니다. 열이 나는 곳이 다 달라가지고 열기가 한 번씩 다 골고루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 빵이 색깔도 골고루 다 잘 나고 빵이 다 잘 나와요. 하루 종일 빵을 구우며 보라풀 지키는 작업자. 그러다 보니 다치는 일도 많다는군요. 빨리 빵 돌려야 되고 빵 빼야 되고 하니까 가끔씩 될 때가 좀 많아요. 괜찮아요. 뭐 한두 번 된 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것도 일상이에요. 여느 직업 못지않게 험한 일이 바로 이 빵을 만드는 일인데요. 수시로 무거운 걸 나르고 온몸을 쓰고 늘 불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퍽 고된 작업입니다. 일하다 보면 이게 딘지 잘 몰라요. 어쩔 때는 그래요. 네. 제빵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여러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다 거의 그냥 훈장이죠, 훈장. 네. 훈장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반죽부터 굽기까지 모든 작업이 끝나고 따끈한 빵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딱 보기에도 먹음직하게 익은 여러 종류의 빵. 이곳에서 만든 빵은 갓 구워 따끈한 상태로 매장에 내려갑니다. 특히 정성껏 반죽 작업을 한 치즈 바게트도 딱 알맞게 익었는데요. 이제 오전 시간 동안 작업한 빵을 식기 전에 서둘러 매장으로 보내야겠죠. 빵 나왔어요. 그런데 애써 준비한 빵을 다시 작은 창고에 넣는 작업자들. 대체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요? 빵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아, 매장이 1층이라 가지고 공장이 3층이라서 네. 엘리베이터로 나르는 거예요. 매장과 공장이 위아래층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 이렇게 수시로 빵을 손쉽게 매장으로 내려보낸다는군요. 이제 포장과 판매를 전담하는 작업자들이 빵 종류에 따라 다르게 후반 작업을 이어갑니다. 몇 개는 매장으로 다 진열하고 네. 몇 개는 포장해서 진열을 해요. 아, 이제 바로 이제 판매가 되는 건가요? 네. 도착하기가 무섭게 팔려나가는 빵. 이렇게 손님이 많다 보니 공장이 바쁜 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겠죠. 아침 6시부터 작업을 시작해 한 차례 빵을 내려보낸 후 몇몇 직원들이 서둘러 자리를 정리합니다. 식사 시간이라 밥 먹어요. 다른 분들은 식사 안 하시는데? 아, 이게 타이밍이 맞아가지고요. 저희 밥 먹고 오면 이분들 식사로 가시면 저는 또 이제 반죽 치러 가고 교대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교대로 하셔야 예. 돼요. 빵은 그럼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빵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실시간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하루 평균 11시간 동안 300가지가 넘는 빵을 만드는 작업자들. 연말연시부터 봄까지가 제과점이 가장 바쁜 시기라고 합니다. 화장실 갔다 온 시간 외에는 계속 빵을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요? 예. 아무래도 가지 수도 많고 그러니까 일이 많은 거죠. 제빵 작업은 대부분 체중을 실어 반죽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팔이나 목에 무리가 가게 마련. 더구나 작업 특성상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가 퉁퉁 붓기도 한다는데요. 경력 20년이 넘는 제빵사 역시 서 있는 것만큼은 적응이 안 된다는군요.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거? 서서 일하는 거요? 그것만 버티면은 할만해요. 아, 서서 일하는 것만 버티면요? 거의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서서 일하는 게 많으니까 네. 그게 서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이죠. 하루 종일 약 600제곱미터의 공장을 종종 걸음친 작업자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온몸에 피로가 몰려옵니다. 매일 퇴근 전에 반드시 청소를 하는데요. 먹는 걸 만드는 곳인 만큼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아냅니다. 저 이제 깨끗하게 마무리해야지 그 다음날 출근할 때 상쾌한 마음으로 다시 일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직원들이 다 같이 마무리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이미 녹초가 되실 법도 한데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는 작업자들. 그들의 고된 하루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안녕하세요. 요즘같이 작업량이 많은 때에는 새벽 5시부터 출근해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설 명절에 발렌타인데이, 졸업, 입학 시즌까지 제과류 주문량이 많은 때라 재료도 평소보다 넉넉히 준비를 해야 한다는군요. 하루 쓰는 물량이 되게 많아요. 제품이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그날 매일 정도는 두어야지 제가 제품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한 박스요. 제대로 물건이 들어온 건지 일일이 점검하는 작업자. 고객들이 먹을 거라서 꼼꼼하게 체크해야죠. 2, 3일에 한 번씩 이 정도 되는 양을 납품받는다고 합니다. 밀가루 같은 경우는 200kg, 우유 같은 경우는 1kg 해가지고 한 박스에 한 8박스. 그리고 계란 같은 경우는 60판? 60판요? 60에서 80판? 주말에 80판? 하루에 그게 다 쓰시는 거예요? 네네네. 이 많은 걸 창고에 넣는 것도 모두 제빵사들의 목. 오늘 들어온 물건은 밀가루 양만두 600kg의 분량입니다. 이 작업도 자주 하다 보니 이젠 좀 수월해졌다는군요. 아니, 무겁지 않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맨날 하던 일이라. 네. 아니, 하나 20kg인데 그 2개씩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 이 정도 들어야 빨아다는 사람이 들을 수 있죠. 재료 정리가 끝나자마자 바로 반죽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밀가루부터 준비합니다. 다들 운동 뭐 따로 하세요? 아니, 다들 몸이 좋으셔서. 이거 많이 듣다 보면 어깨나 이거 팔뚝이나 이게 조금씩 남들보다 좀 다르죠.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빵 작업. 마치 기계처럼 노련한 솜씨로 반죽을 다듬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작업자들이 서두르는 이유.
빵으로 아침 식사를 대신하는 고객들을 위해서입니다. 손님이 아침에 됐거든요. 그래서 출근 손님 맞추려면 좀 아침에 되게 바빠요. 좀 나와주세요. 잠깐만요. 나가네. 출근과 동시에 정신없이 돌아가는 빵 공장의 하루. 이 빵으로 하루를 시작할 누군가를 위해 10개를 만들어도 늘 처음처럼 정성을 다해 작업합니다. 새벽 작업으로 1차로 구워낸 빵이 매장으로 서둘러 내려가고 이제 오후에 판매될 빵을 순서대로 만들어야 될 차례. 오늘은 특히 예약된 특별한 빵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매장에서 보니까 케이크도 있던데 그것도 여기서 만든 거예요? 아, 아닙니다. 케이크하고 샌드위치는 다른 공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곳은 약 30가지 정도의 케이크 종류와 샌드위치를 만드는 공장. 주로 차가운 종류의 빵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한국 공장보다 실내 온도가 낮아요. 실내 온도가요? 네. 왜 낮아야 되는 거예요? 아, 생크림이 높기 때문에. 실제 일반 빵을 만드는 공장의 온도는 20도 내외. 오븐기 주변은 그보다 더 높죠. 그런데 이곳은 15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요즘 가장 많이 만드는 것은 화려한 디자인의 케이크. 형형색색의 생크림과 장식을 넣어 만드는 파티용 케이크입니다. 요즘 졸업 시즌이기도 하고 발렌타인데이도 있고 명절도 있어서 좀 많이 만드는 편이에요. 하루에 몇 개 정도 만드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작업하고 있어요. 케이크를요? 네. 케이크 한 판을 만드는 데는 겉장식에만 20-30분 이상이 걸리는데요. 도자기를 빗듯 섬세하게 모양을 만드는 케이크. 때문에 주로 여자 제빵사들이 이쪽 공장에서 근무를 합니다. 요즘은 특히 제철인 딸기를 이용한 케이크가 가장 잘 팔린다고 하는데요. 다른 빵에 비해 가격대도 높다 보니 장식 하나에도 더욱 신경 써서 작업합니다. 특히 이런 작은 케이크는 더욱 세심하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게 잘 뭉개지는 편이라서 살살 발라줘야 돼서 좀 섬세하게 하는 거라 그게 좀 어려워요. 행복한 날, 응원하고 싶은 날, 아주 특별한 선물이 되고 의미가 되는 다양한 모양의 케이크. 제빵사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만큼 누군가에게 분명 좋은 추억이 되었을 겁니다. 분주하게 저무는 하루. 휴일을 앞두고 늦은 오후까지 매장이 북적였는데요. 이럴 때 공장은 야근까지 해야 할 정도로 바빠집니다.
이미 평소 만드는 양 이상을 만들고 있는 빵 공장. 오늘따라 손님이 몰린 탓에 직원 모두가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같은 모양, 같은 무게의 빵을 만들기 위해 아무리 바빠도 계량하는 건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분, 아까부터 저울 사용은커녕 손 감각만으로 반죽을 떼는 모습, 달인이 따로 없습니다. 선생님 왜 저울 안 되세요? 이거는 거의 그람수가 정확해서 그냥 뚝 떼서 올려도 30g. 정말 모든 반죽이 같은 무게인데요. 그래서 대충은 그람수를 쥐기만 하면은 손에 잡히기만 하면은 그람수는 대충 맞출 수 있어요. 선생님 몇 년 하신 거예요? 20년 조금 넘었어요. 수도 없이 반복해서 빵을 만든 결과 고도의 숙련으로 얻은 놀라운 기술입니다. 정신없는 하루,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 이 고된 날들 속에서 작업자들은 보람을 찾고 작은 행복을 발견합니다. 다른 일도 했었는데요. 네. 도로 이걸 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이것만의 매력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아마 중독 같아요. 아, 빵 그래요? 만드는 것도. 예. 그런 거잖아. 이유가 어딨냐고 도와서 하는 건데. 빵집 하나 차리는 거. 개인 빵집 내고 싶습니다. 뭐 여기 있는 직원들은 다 각자 자기 이름을 걸고 빵집을 차리는 게 꿈이에요. 저 또한 빵집을 차리는 게 꿈이고, 제가 좋아하고 또 힘든 것도 참고 제 꿈을 위해서는 끝까지 노력하는 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